네, 안녕하세요. 모두가 행복한 연세병원 병원장 전성아입니다. 오늘은 항암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죠. 근데 얘기 안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요. 참는 거, 참을 인.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항상 작은 거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놓치면 위험해질 수 있는, 관가하면 안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가 항암하다 이제 하면 막 기운도 없고 잘 못 먹고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자려고 하고 정말 평소와 다르게 너무 기진맥진하는 경우 있어요.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 잠깐 얘기하다가 잠들려고 하고 근데 보면 열은 안 나고 이게 잘 놓치기 쉬운 경우예요. 이 폐혈성 쇼크가 오는 경우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열은 안 나도 염증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이건 틀림없이 어디에 감염된 거예요. 감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항암제를 쓰는 시기예요. 빨리 써야 됩니다. 하루 지나서 쓰고 이러면 효과가 없고 의심된다 했을 때 바로 1시간 이내에 써야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가장 눈에 띄어요.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혈압이 떨어지면 말할 수 없는 약간 죽음에 대한 느낌이 있다 그래요. 저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식중독이 걸려서 토사광란이라고 하죠. 위로 토하고 아래로는 막 설사하고 너무 심하게 제가 앓은 적이 있어요. 정말 그때는 제가 진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앰뷸런스 불러서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불과 한 500m인데 못 걸어갔어요. 그 정도로 느낌이 야 내가 혈압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해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.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감염이라는 거 잘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열이 나는 거 이거 관가하면 안 됩니다. 또 열이 안 나더라도 너무 내가 정말 깔아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은 꼭 얘기를 하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. 그 다음 두 번째 숨찬 거 있어요. 숨찬 거. 자, 숨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죠. 우리가 이거를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평소와 다르게 숨이 차고 내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. 일단은 항암하시면 빈혈 너무 심하게 되면 막 숨찹니다. 또 하나는 중수 폐에 물이 찬다든지 배에 물이 찬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암에 따라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수를 뽑아줘야 된다든지 복수를 뽑아줘야 된다. 아니면 폐렴이 생겨도 물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. 숨이 차는 것 중에 또 가장 급한 거 폐색전증, 이코노미 좌석 증후군이라고 하죠. 오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리에 혈전 생겨서 그게 폐로 날아가면 갑자기 숨이 찹니다.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이런 혈액 응고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폐색전증 잘 와요. 그래서 숨찬 거 이런 것들은 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항암이 심장 기능 떨어뜨리는 항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간과하시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. 이런 것들에서 숨이 차다 그런 거 반드시 얘기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해서 왜 숨이 찬가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돼요. 세 번째가 출혈입니다. 많이 얘기하시는 게 변을 봤는데 피가 나요. 아니면 검은색 변을 봐요. 또 얘기하는 게 가래에 피가 나요. 토혈이죠. 위에서 출혈되는 건 진짜 울컥하고 나와요. 막 피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간과하면 안 되겠죠. 물론 가장 두려운 게 피를 보는 거예요. 환자분들이.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 폐암 환자분이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약간 가래에 피가 묻어나는 거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. 근데 폐에서 나오는 그 출혈량이 꽤 될 때 그래서 욱 토했는데 3분의 1컵이라든지 휴지에 많이 묻었다든지 영화 보면 지금은 없지만 결핵 옛날 흑백 영화 보면 역할 때 막 피가 나잖아요.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폐에서 나는 피는 굳어요. 그 기관지에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 소량의 출혈도 위험한 게 폐출혈입니다. 반면에 이제 위장에서 출혈되는 거는 많이 출혈이 돼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위궤양이 생겼다든지 항암한다든지 위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출혈이 되죠. 피가 많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쇼크가 옵니다. 그래서 피가 나는 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. 반드시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변이 혈변이 있었다. 요거는 치질 이런 게 있으면 좀 괜찮은 건데 대장암 환자분이 피가 확 많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검사를 해가지고 빈혈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노래지는 겁니다. 황단 보통 소변 색깔이 짙어졌다 그래요. 소변이 원래 노랗긴 하지만 더 찐노래지거나 눈 봤을 때 노래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황단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 손상이 왔을 때 항암제 때문에 간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. 폐담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즙이 나오는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. 자, 막히면은 감염으로 잘 가요. 그래서 뚫어줘야 됩니다. 이런 황달 같은 것들은 혼자 계시거나 이러면 잘 모를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. 설사나
구토는 사실 항암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설사는 괜찮은데 정말 설사를 뭐 10번 20번 해가지고 탈수되는 경우 있어요. 특히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수로도 굉장히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그마한 설사 말고 정말 대량으로 설사하거나 구토도 정말 먹는 족족 토하시거나 하나도 못 드시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탈수 때문에 좀 그거는 병원을 좀 찾으셔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거는 참 어려운 거지만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, 소변량이 감소했어요 이거예요. 근데 소변량을 감소했는지를 사실 잘 눈여겨보지 못할 수 있어요. 보통은 한 8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소변이 안 나왔다, 이거면은 위험한 겁니다. 그만큼 혈량이 부족한 거예요. 탈수가 돼가지고 콩팥으로 가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할 양이 적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소변량에 굉장히 촉각을 세워요. 그만큼 소변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. 소변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장기 손상이 별로 없는데, 소변이 안 나왔다, 이거는 벌써 콩팥이 손상이 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뭐 소변을 거의 안 보거나 이러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. 뭐 때문에 소변이 줄었나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항암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해서 놓치면 굉장히 치명적인,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 보호자분들 잘 또 얘기해야 되고, 사소한 거라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를 좀 귀찮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. 차라리 너무 참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들 좀 말씀드렸고, 혹시 궁금하거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